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8월 달도 다 갔습니다. 이제 9월 달을 맞이해서 각 띠별로 9월 달의 운세에 대해서 제가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 돼지 그림이 있는데 돼지띠 여러분들의 9월 달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띠들도 제가 차례차례 지금 올려놓고 있고요. 이미 올려놓은 띠들이 있습니다. 호랑이, 말띠, 개띠, 원숭이, 쥐, 용띠 이렇게 해서 6개의 띠를 올려놨고 오늘은 돼지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달은 개유월입니다. 그래서 금의 기운이 강력해지는 시기고요. 이제 가을이 본격적으로 무르익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씨뿐만 아니라 어떤 계절의 기운 자체가 음의 기운이 좀 강해지는 시기예요. 그런데 여기 돼지는 뭐 그림으로 보면 그런 건 모르겠지만 돼지띠 자체는 수의 기운이고 음기가 또 강한데 거기다가 이번 달에는 제살이라고 해서 별로 그다지 이렇게 좋은 달은 아니에요. 그래서 돼지띠 여러분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좀 더 집중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가족 중에 돼지띠가 있다 그러면 같이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상담을 원하시면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으로 더웠던 2024년 8월 달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9월 달이 돌아오는데 올해 갑진년 9월은 개유월입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는 가을의 기운이 강력해지는 달이고요. 또한 금의 기운이 굉장히 왕성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개유월이기 때문에 금기나 수기, 그러니까 음의 기운이 필요하신 분들은 좋은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개유월이냐? 양력 9월 7일이 백로입니다. 그래서 9월 7일부터 해서 10월 8일 한로전까지 약 한 달간 개유월입니다. 그래서 이 개띠들한테는 이 한 달간 9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는 좀 육개살의 기운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 주의할 것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은 절기로 따지면 백로부터 한로까지입니다. 자, 돼지띠는 수의 기운,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했을 때 그 해입니다. 돼지띠 여러분들은 이제 5종류가 있어요. 을해년생도 있고 신해생도 있고 정해생 뭐 이렇게 해갖고 5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띠별로 해서 연도별로 약간의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월달 개유월과는 사실은 금의 기운하고는 상생의 기운이에요. 하지만 상생이 된다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사주의 전체적인 구조나 구성을 좀 봐야 정확하게 알 수는 있지만 돼지띠는 기본적으로 이번 달에는 이동과 변동수도 많고요. 또 제살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살이라는 의미는 그다지 좋은 건 아니에요. 관제, 송사, 구설시비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제살이라고 하고 질병이나 재난 이런 부분이 좀 제살이기 때문에 이쪽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어요. 물론 이제 토끼띠를 할 건데 토끼띠보다는 조금 그나마 낫습니다. 토끼띠는 훨씬 더 좀 불리해요. 토끼띠는 다음에 할 거고요. 모든 부분에서 그럼 부정적이냐? 이거는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전체적인 기운으로 봤을 때는 구조라든지 구성을 다 봐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을 달라고 하는 거고요. 투자나 거래, 매매는 좀 갈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살이기 때문에 구설 시비, 잘못하면 관제 송사 이런 것도 연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나 거래, 매매 잘못하면 그런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9월에는 무리한 투자를 한다든지 욕심을 내면 이게 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9월 한 달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뭔가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좀 중요한 계약, 중요한 뭐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뒤로 미루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쩔 수 없이 문서 관련 운을 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게 된다고 하면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또 계약 하나하나 토시에 따라서도 다르잖아요. 한 글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손해를 보지 않고 하려고 그러면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예 중요한 계약은 다음으로 미루자. 좀 미루는 게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팔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올라갔더라. 아니면 집을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떨어졌더라.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위장 소화기 계통이 안 좋은 사람은 역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찬에 음의 기운이 강한 띠인데 계유월 자체가 좀 그런 기운이 강합니다. 그러면 심혈관 계통, 당뇨, 혈압 아니면 평소 심근경색, 스텐트 시술한 사람, 뭐 기저질환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쪽과 동남쪽이 좋은 편이고요. 재물의 운기, 돈복 이런 거는 남쪽에 있어요. 이동과 변동수가 있고 역마살도 또 작동을 하기 때문에 멀리 가는 것보다는 좀 가까운 곳으로 여행하는 게 좀 좋다. 그래서 멀리 가시는 것보다 주변을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를 추가적으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과 변동수가 많지만 좀 먼데 여행을 가는 것보다 가까운 곳이 좋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외국 여행 갈 것 같으면 좀 가까운 동남아 쪽으로 간다든지 하는 게 좋고 너무 먼 유럽이나 미주 이런데 이런 건 좀 불리합니다. 국내 여행도 집을 기준으로 해서 좀 더 가까운 곳으로 하는 게 좋고 어차피 뭐 추석이 있어서 많이 이동하고 변동을 할 텐데요. 그렇지만 너무 오랫동안 많이 움직이는 건 좋지가 않다. 그리고 또 추석 때 음식 같은 경우 차갑고 냉한 기운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소화기 질환, 심혈관 질환자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잘 챙기고 차갑고 냉한 음식 같은 거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걸 좀 피하시고 그런 걸 부득이하게 드신다고 하면 마늘, 생강, 파, 양파, 고추 있잖아요. 열이 있는 식품 아니면 생강차, 꿀 이런 것을 좀 해서 많이 평소보다는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투자나 매매 거래는 좀 안 하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뒤로 미루고 신중하게 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아봐라. 그렇게 해야 큰 손해가 없습니다. 행운의 방향은 남동쪽, 동쪽 이쪽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동남쪽이나 동쪽으로 움직임이 좋고요. 재물의 기운은 남쪽이 좀 더 유리하긴 합니다. 그래서 재물의 운기를 찾아간다고 하면 남쪽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행운의 숫자 5번, 7번, 12, 15, 20, 23, 28, 33, 35, 42번입니다. 혹시 복권을 산다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미팅, 중요한 행사 뭐 이런 게 있다 하면 여기에 있는 지금 말씀드린 5번, 7번, 12, 15, 20, 23, 28, 33, 35, 42를 사용을 하셔서 조합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숫자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사람의 전체적인 사주의 기운을 좀 살펴봐야 되지만 여기 숫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돼지띠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긍정적으로 유리한 숫자이기 때문에 9월 달에는 이 숫자를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용띠가 계시다고 하면 용띠 여러분들 영상 이미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용띠도 찾아보시고 물론 다른 띠도 아직 올리지 않은 띠 하나하나 차차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 가족이나 친구, 친지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용띠가 계시다 하면 영상을 찾아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